대구당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시장님도 비슷한 경험도 있으시고 회복 메시지 내셨잖아요.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기는데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죠. 광진구에서 총선할 때 어떤 남자분이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. 흉기를 든 남성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차량으로 난입하려다 붙잡혔습니다. 마침 그 전에 무슨 조그마한 사건이 있어서 경찰들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압을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조 증상 미리 경호를 강화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면 그날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. 제가 그때 광진 가면 같이 출마를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저한테도 경찰들이 다 붙어갖고 경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과거 2006년도 시장님 선거 나갔을 때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맞아요. 신촌에 그때도 정말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. 정말 민주주의의 적은 가짜뉴스, 그다음에 이런 테러입니다.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가짜뉴스 하면은 지난 보궐 때 이 생태탕 가짜뉴스를 또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또 메뉴도 마침 또 생태탕이랑 비슷한 이 대구탕이거든요. 게다가 시장님 일부러 오늘 하얀색 바지를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일부러 하얀 걸 입은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여름이 돼서 하얀 걸 좀 입어봤는데 그때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. 사실 수십 년 전에 흰 바지를 입었는지 신발을 뭐 신었는지 그걸 기억한다는 게 가능해요? 근데 정말 하도 그렇게 드세게 당신이 어디 갔었다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더라고요. 내가 진짜 갔었나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남의 일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평생 몸에 명품을 걸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페라가모 뭐 신발을 신었다는 운동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. 이거 저 사람들 거짓말한다. 난 평생 페라가모를 신은 적이 없거든요. 좀 먹을까요? 네.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. 드세요. 시장님이 무려 4번의 시장 선거랑 그리고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제 엔간치 털릴 만한 건 다 이제 털려서 더 이상 털릴 게 없다.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좀 혹독한 자기 관리랑 그런 사생활 관리 때문에 좀 힘드신 적은 없으셨는지. 힘들다는 거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길 원할 때 힘드는 거예요. 내 휴대전화 번호는요 지금 한 10몇 년째 같은 번호입니다. 정치인들은 보통 전화를 두세 개 써요. 저는 하나를 씁니다. 선거할 때는 워낙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선거할 때는 하나를 더 개통해서 쓰긴 해요. 근데 선거 끝나면 안 씁니다. 저는 문제가 될 만한 통화는 안 합니다. 아예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는 일상생활을 누군가가 다 들여다봐도 괜찮은 행동만 하고 살겠다. 이렇게 마음먹은 지 지금 몇십 년 됐어요.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돼서 불편함을 못 느껴요. 그게 지금까지 제가 크고 작은 설화나 스캔들이나 이런 게 없는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이유면 이유예요.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신독이라는 걸 배웠어요. 신독.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. 뭐 그런 건데 그게 제가 34살 때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. 그때 저기 어디 지방에 장터에 가가지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아이고 오세훈 변호사 오셨네? 이런 걸 보고 그때 같이 갔던 선배가 야 시골 장터에서도 널 알아본다. 넌 이제 숨을 데가 없다. 너무 놀래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스스로가 조심하고 산 게 지금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. 시장님의 젊은 날 광고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닌가요? 정우승이 광고를 했지만 얼음 위한 얼음. 속 보이는 얼음처럼 세상도 투명하게.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죠. 이재명 같은 유형의 정치인은 이제 웬만한 부패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? 여기는 막말을 해도 뭐 이재명이니까 스캔들이 터져도 뭐 그럴 수 있지. 근데 작은 집이 백색의 옷을 입고 있는 시장님에게 좀 느리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게 하나만 튀어도 보여요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이런 검은 옷을 까맣지도 않아요. 그분은 흑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랑 같아서 웬만한 거 튀겨도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.
보통 이제 정치인분들이 장이 됐을 때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, 즉 좀 정무직을 쓰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시장님은 1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일반 공무원분들을 수행비서관이나 비서실장으로 쓰고 계신데 특히 수행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하루를 그냥 통째로 다 들여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. 뭐 아까 얘기하는 거에 이제 연장선상인데 들여다 봐라 이거지. 수행비서는 뭐 특히 개인적인 일정까지도 어떨 때는 알 수밖에 없어요. 이재명 대표가 그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인 무슨 뭐 초밥 사 먹고 뭐 이런 걸로 부부가 다 수사를 받고 아마 조만간 재판까지 받아야 될 운명이 됐는데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두면 견제장치가 됩니다.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독을 하는데 굉장히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죠. 정말 비서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후일담을 잘 가끔 들어요. 너무 고마운 게 시장님 워낙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모든 거를 그렇게 오픈하고 사시니까 자기네들도 스스로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. 실수할까봐.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공직의 기능을 사적으로 무력화시킨 걸 결국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법인카드 사건들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그게 시장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부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썼던 거니까 그거를 빗대서 서울시정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는 부시장님을 최근에 임명하셔서 40대 부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임명 과정에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는지.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겠어요? 제가 선거 치를 때 선거 캠프의 대변인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봤는데 그때 참 유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순발력도 좋고 선거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. 근데 뭐 설명을 따로 안 해줘도 됩니다. 바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해법이 바로바로 나오니까. 그때 참 인상 깊게 봤죠.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젊은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런 인사의 배경이 됐습니다. 광역단체장급 이상의 선거가 되면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이거든요. 결국 여론조성을 통해서.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시장님을 한번 긁었던 악당이라는 표현을 했을걸요. 그래서 시장님한테 대장동 악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나가서 마이크 잡고 바로 얘기를 해서 대장동 악당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게 있는데 아무튼 시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시정에 대한 전문성은 뭐 대한민국 최고니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즐겁고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감없이 받아갖고 즉각 시행해 주시니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선거 즐겁게 치렀습니다. 그리고 결과가 400기가 넘는 서울의 전동을 다 이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으니 굉장히 진짜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거였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426개 동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했습니다.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. 시장님이 인사 철학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. 인사는 의외로 원칙이 간단하고요. 그 원칙만 지키면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. 뭐 같아요? 성과주의입니다. 일을 잘한 사람, 성과를 낸 사람, 뭐 성과는 안 났지만 아주 어려운 일을 성심성의껏 한 사람, 이런 사람을 좋은 자리에 보내고 승진시키고 이렇게 인사하면 한 1년만 지나면 다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 바뀝니다. 그게 제가 서울시를 경영하면서 성과를 내는 비결입니다. 시장님의 성과주의 얘기하니까 얼마 전 회의 중에 손목닥달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 누가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얘기가 그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꼭 찾아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해라 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사람은 누구나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도 보상이지만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충분하게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저도 주말에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조직 승진하시려고요. 지금 잠깐만. 아니 승진이 아니라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.
시장님 주변의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세상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시장님한테는 평가를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. 그 이유가 옛날 방식이라면 뭔가 계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뭔가 옛날에 어떤 인사의 한 줄기가 있었다면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해 준다라는 그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살아남고 있다. 그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. 시장님 서울식구 7화에서 예전에 변호사 15시절에 억울하게 좀 그런 성범죄 누명을 쓴 청년의 인생을 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 때문에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. 한 청년의 인생을 구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만큼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좀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가 참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무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. 이런 건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. 사람이 뭔가 위기를 느낄 때 자기 방어 본능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런데 무고나 위증은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. 상대방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국가적인 견지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을 할 필요가 있죠. 듣다 보니까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. 하여튼 뭐 안 걸리는 게 없어요.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난번 4.7 보궐선거 때 그 생태땅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이 거의 괴멸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가 한번 그거를 완전히 판을 바꾼 게 4.7 보궐선거였는데 정상적인 실력 대결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가짜뉴스 한 방으로 엎어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일이 생태땅 사건이었고 지금도 아마 정치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봅니다. 아무튼 그런 무도했던 일들을 딛고 4.7 보궐선거 승리를 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오늘 이 생태땅 집에 와서 옛날 얘기들 하니까 너무 기뻤고요. 아무튼 서울식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 우리 시장님과 좋은 시정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생태탕이 왜 생겼는지는 그 원인은 지금 다 까먹었죠. 생태탕만 기억이 나죠. 사실 그 바탕에는 오세훈이 자기 처갓집 땅값을 올려주려고 행정력을 엉뚱한 데 썼다. 이게 본질이었어요. 근데 사실 그 땅을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나라에 수용당한 거거든요. 본질은. 근데 이제 그거를 몇몇 언론이 이제 거짓으로 처갓집을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해주려고 무리했다. 이런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생태탕까지 번진 거였어요. 근데요, 저는 정말 오얏나무 아래서 갓 고쳐매는 것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들 참 헛수고한 거죠. 이제 유권자분들이 그 해안이 생기셔가지고 그런데 잘 안 넘어가는 나라가 돼서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 생태탕 좋아하세요? 내가 뭐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?